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수업 시간이네요. 몇 사람 출석 안 불렀죠? 조성문 행정학 전공 4학년이죠? 뭘 준비하시나요? 조은별, 최민지, 최수아, 사회복지학 표세진, 한고은, 허반야, 허유진, 승주 잘 지내요? 홍승주, 홍예린, 다들 좋은 봄 보내세요. 이 시간에는 이야기했듯이 조금 더 분리심사에 대한 종류와 방법을 조금 더 알아본 다음에 중간고사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잠깐 자료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특히 중간고사 문제가 잘 보여야 되겠죠? 볼게요. 어떻게 아주 잘 보일까? 이렇게 하면 문제고요. 이쪽은 방법들, 시험에 대한 그래요. 만약 분류심사라고 하는 부분이 심사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제일 먼저 어떤 자료들을 조사해요. 자료를 특별히 조사를 교정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뛰어다니면서 조사하는 내용은 거의 사실은 없죠. 주어진 자료와 상담 자료, 면담 자료 이런 부분들이에요. 주어진 자료는 형이 확정되면 형 집행지휘서가 오면서 우리가 신분장이라 하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차려지냐면은 경찰에서 조사했던 자료, 검찰에 기소했던 내용의 자료들, 그런 범죄 사실에 관한 자료들이 있고요. 판결문의 내용에 또다시 범죄 사실과 확정된 사실들, 판결문의 내용을 제일 먼저 참고해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학생 기록부를 할지 학교 자료들. 이건 개인의 어떤 정보 때문에 좀 한계는 있겠죠.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이제 그러한 자료들과 다음에는 심리검사의 자료들, 지능, 적성, 직업 흥미 이런 자료들, 그 다음에 가족 관계를 할지 직업력이라 할지 이런 생활해왔던 관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류 심사표상에 그걸 점수화시킨 재범 위험성 측정들,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류 등급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분류 조사, 그리고 분류 검사, 그리고 분류 심사의 어떤 확정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분류 조사라고 하는 건 분류 심사를 위해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상담 등을 통한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을 조사하는 것들 말이에요. 기초 자료가 있고요. 또 조사하는 자료들.
그래서 분류 심사를 위하여 수용자의 관련 서류 기록을 열람하거나 관계기관의 조회 또는 수용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수용자의 출생, 양육, 교육, 직업력, 생활력, 성장 과정, 범죄 경력 등 신상에 관한 개별 사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 기본 자료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장 과정, 학력 및 직업 경력, 생활 환경, 건강 상태 및 병력 사항, 심리적 특성, 마약, 알코올 등 약물 중독 경력,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범죄 경력 및 범행 내용, 그리고 폭력 조직 가담 여부 및 정도, 교정시설의 총 수용 기간, 교정시설 수용 중에 징벌 관련 사항, 도주나 소위 도주라 하면 음모, 예비 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다 포함하는 도주 또는 자살 기도 유무와 횟수, 상담 관찰 사항, 범죄 피해의 회복 노력 및 정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피해자의 관계들. 이건 어떤 교화 내용상으로도 중요하지만 가석방 등 출소에 관한 어떤 조치 사항에도 필요하니까요. 석방 후에 생활 계획, 그 밖에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다 조사하는 것들이 내용이 맞나요? 좀 요약하자면 범죄와 관련된 사항들,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의 개인적인 어떤 내용들, 이런 경우들을, 또 피해자의 관계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분류심사의 중요한 핵심적인 조사 내용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분류 검사. 검사는 주로 이제 심리 검사 쪽을 이야기해요. 분류 심사를 위하여 수용자를 대상으로 심리, 지능, 적성 검사,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분류 검사라고 해요. 소장은 분류 심사를 위하여 수용자의 인성, 지능, 적성 등의 특성을 측정 진단하기 위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교도소 내에서의 검사 방법은 상담실 또는 집단 검사실 등에서 개별 또는 집단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검사의 방법과 유형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음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이러한 경우에 분류 심사를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참여와 사실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담 등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할 때 어떤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상담 등에 있어서는 소장은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육학, 교종학, 범죄학, 사회학, 심리학, 의학 등에 관한 학식 또는 교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하여금 수용자에 대한 상담, 심리치료 또는 생활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근거를 만들고 있어요. 법 제58조죠. 형집행법. 그리고 조사 의뢰를 할 수 있어요. 외부 전문가에게. 소장은 분류 심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의견을 듣거나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금 더 심리 검사에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도 물론 소수의 임상 심리사가 있지만 그게 이제
한계가 있을 때는 외부 전문가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외부 인사들은 교정위원, 교정자문위원, 그 밖에 교정시설에 활동하는 내부 인사는 활동 중에 알게 된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및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제 그러한 법을 정해놓고 시행령에다가 외부 전문가들의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은 이런 부분들은 교도소의 안전이나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있잖아요. 수용자의 신상에 관한 것들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되겠죠. 또 사실 조회 등을 할 수 있어요. 소장은 분리심사 그 밖에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면 수용자의 가족 등을 면담하거나 관계기관 등, 관계기관이라면 법원, 경찰, 관서 그 밖에 뭐 다른 기관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그리고 조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에 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라고 형집행법 제60조에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 그러고 나서 분류심사 후에 마지막에 이제 확정하는 것은 분류처우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결정해요. 등급 등을. 그래서 분류처우 위원회는 매달 10일 날 소장이 그 회의를 진행하게 돼요. 위원들을 지정해서 보통 위원들은 거기 있는 당의 소의 부소장, 과장들로 지정되고 또 간사 한 명을 두게 돼요. 분류 심사과의 직원 한 명을 해서 그 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분류 심사가 확정되면 비로소 이제 등급별 초우, 분류 초우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들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형집행법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중간고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합니다. 검사, 조사, 분류심사의 확정과 반영은 조금 더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9번째 중간고사 끝난 주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중간고사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보여야 더 잘 보이겠다. 시험은 8주차 7교시 그러니까 오후 3시죠. 3시에 시작해서 4시까지 1시간 동안 60분을 주고 오픈 테스트입니다. 주로 강의 들었던 내용들을 잘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출제 방식은 서술형인데 논술형 포함되는 거죠. 서술형으로 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서술할 건지 오늘 조금 이따 여러분에게 4가지 정도의 방향을 잡아줄 거예요. 이런 범위에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 오늘 이야기하는 4가지 이야기하는 중에서 시험은 3문제만 딱 낼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시험 볼 때 제가 결정할게요. 3문제가 나오는데 2문제 아마 1번, 2번 제가 그렇게 둘 거예요. 2문제는 배점을 25점씩 할 거예요. 그럼 2문제 합산하면 얼마예요? 그죠? 50점이죠. 그리고 3번째 문제는 50점짜리를 둘 거예요. 그러면 합산하면 25점, 25점, 50점. 그래서
평점 100점으로 평점을 줄 겁니다. 이건 전체 여러분의 성적 평정에 20% 반영되죠. 출석 20%, 그죠? 중간고사 20%, 과제물 10점, 10점, 두 번 20점, 그리고 기말평가 40점. 그래서 여러분들 하는 총 점수는 그렇게 100점으로 평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총 점수의 반영은 20%고 문제당 세 문제는 25점, 25점, 50점에서 이번에 채점은 100점으로 할 거예요. 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서술을 할까요? 어떤 문제가 1번, 2번, 3번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50점 배정될지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분류 개념, 처음에 분류가 무엇이지라고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분류 개념이 잡혀야 분류 처우 제도가 무엇인지, 등급별 교도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심사하는지를 공부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분류 개념의 이야기인데 교정과 관련돼서 분류가 생각할 수 있죠. 분류랑 개별 처우와 관련되어진다. 교정이라는 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게 교정의 의미라면은 분류 개념은 그런 개별 처우와 관련되어지는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분류란 무엇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또 이야기하기도 했죠. 교정과 지어진 어떤 이념적 측면도 있고 분류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분류는 도구적 개념으로서의 부분도 있다. 그게 뭐 방법론의 부분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리포트 냈던 것의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이번에 내는 문제는 수행자가 무엇이 처벌과 처우의 정당성의 근거가 된다. 교정 이념에 따라서 그 교정 이념을 결정짓는 것은 자유의사론과 결정론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번에 내는 문제는 그렇게 교정 처우의 정당성만 쓰면 돼요. 교정 처우의 정당성의 논거. 근데 그건 결국 어떤 것과 관련이 있나요? 왜 개별 처우여야 되는지. 그래서 개별 처우의 논거와 처우의 정당성 논거와 개별 처우와의 관련성을 조금 살펴봐 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겠나요? 또 하나 문제는 분류 처우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분류 개념을 잘 알기 위해서 뭔가 수용 관리를 위한 질서를 위한 어떤 분류가 있었다. 분류 제도가 발전해 오면서 누진 처우 제도라는 게 있었다. 누진 처우 제도는 뭔가요? 말 그대로 계급으로 쭉쭉쭉 진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진 처우 제도가 문제가 있었죠. 모든 사람을 최하위 등급에서부터 시작하고 최상위 등급에는 가석방과 연계시키는데 그 연계도 잘 안 되고 획일적으로 처우하게 되고 질서에 급급하고 교활한 수용자를 만들 수 있고
이런 어떤 문제들이 가지고 있었다. 왜? 분류의 성격상 계급이라고 하다 보니까 수직적 분류, 획일적 분류 이런 분류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죠. 집합적인 것. 개별적인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렇게 분류하려면 어떻게 돼요? 과거의 사실에 국한되겠죠. 어떤 이 사람의 살아갈 미래에 대한 문제가 고려가 안 돼. 그래서 성격상 우리가 정태적이란 말을 썼죠. 뭔가 딱딱해요. 그냥 머물러든 듯한. 그런데 실제로 분류심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류처우가 잘 이루어지고 하려면 그 사람의 변화해 가는 과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동태적이다. 그래서 누진처우 제도란 무엇인데 그 분류의 성격은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냈으면 좋겠어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정리를 다 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안 적었네요. 다시 하나 좀 적어서 이야기할까요? 시험 문제 양은 A4 이메로 해주세요. A4 이메 물론 뭐 아주 작게 잘 요약한다면 한 장에 써도 뭐 괜찮아요. 시험은 A4 이메로 그 정도 양으로 잘 정리한다면 이러면 되겠죠. 한 장에는 25점짜리 두 문제를 쓰고 한 장에는 50점짜리 한 장을 쓴다면은 그 양의 배분이 적절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더 문제를 내겠다 그랬죠? 하나 문제를 더 이야기한다 그랬죠? 나는 우리가 최근에 공부한 내용이죠. 누진 제도에서의 분류 최후 제도와 비교를 하고 실은 그러한데 사실은 교정 시설 내에서 수용 관리와 처우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면서도 개별 처우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단계적 처우 제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게 현장에 들어올 때는 뭐라 그래요? 경기 등급별 교도소인데 단계적 처우 제도를 담고 있죠. 단계는 계급과 다른 거였다. 동등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등급에 넣는 것, 이걸 단계적 처우 제도죠. 그래서 단계적 처우 제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의의가 있는지 이 부분의 설명은 지지난주까지 다 됐었던가요? 단계적 처우 제도의 의의와 우리가 기능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죠. 그래서 단계적 처우 제도의 의의와 단계적 처우 제도가 운영되었을 때, 이건 이제 경비등급별 교도소인데 운영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기능들, 펑션, 단계적 처우 제도를 교정에 교정 시설을 전체를 가지고 현장에서 운영했을 때, 그게 경비등급별 교도소죠. 그래서 단계적 처우 제도의 의의와 단계적 처우 제도를 운영했을 때의 그 기능,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개념과 약간의 관련성들을 잘 이해를 해서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정리하면 분류심사론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교정학이라고 하는 또 교정이라고 하는 전반을 다 이해하는 핵심적 내용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이
네 개 정도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물론 다 하라는 이야기네요. 사실은 네 분야로 나눠서 좀 정리해 보면 좋겠다. 이 네 개 중에서 어떤 문제가 세 개 나올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세 문제를 출제한다. 세 문제 중에서 두 문제는 좀 단답형 서술형 짧게 적어도 돼요. 25점짜리. 한 문제는 50점짜리. 조금 개념과 관련성과 잘 결론까지 정리된 이 문제가 50점짜리. 이렇게 해서 제가 세 문제를 여러분들이 줄 거예요. 일주일 뭐 그렇게 준비 안 해도 수업 들었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으면 거의 좋은 답안. 또 제가 볼 때 정말 너무 완벽한 답안이야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가요?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고 9번째 주에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등급별 교도소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등급별 교도소가 아니죠. 우리가 분류 심사에 있어서 분류 조사, 분류 검사, 심사의 확정들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어요.